안녕하세요. 2월 성동구 정보화교실 인터넷 활용 7회차 온라인 보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월 24일 휴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금요일 강의를 보강하는데 결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번 더 송출을 해드립니다. 결석하신 분들 영상 보시면서 배운 내용 보시면서 학습하시고 저희 8회차에 대면 수업으로 같이 오셔서 수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회차 인터넷 활용반에서는요, 네이버 지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동네를 지도로 탐색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업을 미리 6단원을 좀 나갔습니다. 유튜브 교육과정을. 네, 그 유튜브 교육과정 하면서, 저희가 그 스마트폰에는 구글 계정이 있지만, PC에 본인의 구글 계정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좀 찾는 방법, 그거를 좀 알려드릴까 싶어서 저희가 6단원은 배웠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단원에서 저희가 이제 QR코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QR코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본인의 자료를 QR코드 속에 정보를 요약해서 다양한 QR코드를 만들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하는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수업은 엣지 브라우저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엣지 브라우저 열어주세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열어서 저희가 네이버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엣지를 열었을 때 네이버가 나오시면 네이버 창에 검색창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 지도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네이버 지도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바로 지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쓰는 것보다 클릭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네이버 지도 서비스입니다. 아직 네이버가 아니신 분들 검색창에 네이버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오십시오. 지도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도 서비스 아닌가 싶어요. 낯선 곳을 간다던가 또 약속 장소에 맞춰서 간다던가 또 주변에 있는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할 때 지도 서비스가 거의 뭐 길 안내를 다 해주듯이 너무너무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지도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배울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뭐 키오스크 활용이라는 인터넷 활용반이 또 있어서 그쪽에서 좀 진도 나가야 될 거고 오늘은 전반적인 지도라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교과서 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열면은 화면이 이렇습니다. 여기 N자에 네이버 지도 화면이 나오고요. 지도 홈, 길찾기 버스, 지하철, 기차, 저장, 더보기. 이렇게 지도 메뉴가 나오고요. 또 그 옆으로는 장소나 버스나 지하철 도로를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쪽에는 이런 뭐 길찾기라던가 버스 서비스 요거는 다음 기회에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요거 배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 화면을 이제 익숙하게 이제 익히는 방법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둘러보기라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주변을 한번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다가 장소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성동구청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장소버스 지하철 검색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동구청이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성동구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화면에는 성동구청 어디를 말하는 거야 하고 주변을 이렇게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동구청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여기서 성동구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지도상에요. 아이고, 여기서 성동구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성동구청에 관련된 세부 정보가 이렇게 사이드 메뉴로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도에서는 여기에 성동구청은 여기 있어요 하고 지도에서 표시까지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입력하고요. 내가 어떤 지역을 입력하고 그 지역한 정보를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한 정보에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고 세부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정보죠. 주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전화번호라던가 세부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까지 표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동구청이라고 하는 요 지도상의 이 지도가 너무 화면이 작으면 이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도가 확대가 됩니다. 자, 조금 보기 좋게 확대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확대되면 마이너스 버튼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지도상에서 마우스를 갖다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지도가 내가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되니까 더하기를 누르되 성동구청이 이 지도상에서 보기 좋은 위치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성동구청에 관련된 요런 세부 지도는 그만 보고 요거만 좀 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기 X자가 있어서 요거를 닫으시면 요 사이드 창은 사라지고요. 자, 지도상에서만 성동구청이 나올 거예요. 자, 성동구청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있었던 성동구청이 사라졌나요? 자, 요거 한번 다시 눌러 볼게요. 요거 누르면 성동구청 여기 있군요. 여기다 갖다 놓기로 했는데 이렇게. 자, 성동구청 여기다 놓고 요거 닫아 볼게요. X. 자, 성동구청이 여기 있었으면 여기. 자, 비록 사이드 메뉴는 사라졌지만 여기가 성동구청이고요. 아까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더 이렇게 확대가 돼서 여기가 이제 성동구청, 성동구 자동차 등록 민원실, 성동구청 관리센터, 여기가 성동구청, 광진 교육지원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도는 아까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지도상에서 성동구청이라고 하는 지도를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요, 이 주변에 성동구청 주변에 음식점을 검색하거나 카페를 찾거나 응급진료실을 찾거나 여기 편의점을 찾는 그런 주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편의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지도상에 성동구청이 나오게 해놓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위치를 좀 크게 본 다음에 여기에서 편의점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편의점을 누르면 성동구청 주변의 편의점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목록 외에도 지도상을 잘 보면 이 성동구청 주변에 여기 보면 왕십리 시티점, CU 여기도 하나 있고요. 세븐일레븐 이렇게 있고요. 주변을 이렇게 지도상에서도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성동구청에 만약에 내가 현재 있다. 근데 이 성동구청에 주변에 빨리 편의점을 가야 돼.
그러면 가까운 편의점이 어딘지 둘러봐도 잘 안 보일 경우는 이렇게 지도상에서 내가 원하는 성동구청이라는 지도를 먼저 검색을 해 놓고 그 주변에 주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도상에서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음식점, 카페, 편의점 요거 말고 다른 거를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더보기 서비스라고 해서 점 3개가 있어요. 그 점 3개를 누르시면 여기에 헤어샵, 캠핑장, 주유소, 약국, 병원, 은행, 주차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약국을 찾고 싶다. 그럼 약국을 클릭하시면 성동구청 주변에 약국을 찾아줍니다. 자, 약국을 눌렀더니 이제 지도가 조금 축소가 됐는지 여기에 성동구청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지금 왕십리라고 하는 건 보이지만 잘 찾아보면 여기에 성동구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자, 그랬더니 여기에 성동구청이라고 하는 성동구청에 제일 가까운 약국이라고 제가 따져보면 여기 보면 하나, 2개의 약국이 좀 가깝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에 내가 검색한 성동구청 주변에 편의점이나 아니면 맛집의 위치를 찾는 주변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성동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 어디냐, 그런 역세권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역세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거예요. 제가 아까 성동구청을 검색해보자 라고 했어요. 더하기 눌러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성동구청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변에 약국 서비스를 찾았어요. 약국을.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약국 요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성동구청 주변에 약국이 2개가 있는데 지도상에서는 이게 가까운지 잘 몰라. 그러면 우리는 요 왼쪽에 보시면 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재는 자가 있어요. 자를 이용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거리라고 하는 거를 누르세요. 자, 누르고 여기 성동구청이라는 곳을 클릭해서 여기 엄마손 그 약국이라는 거 있죠? 거기를 재볼게요. 자, 성동구청 클릭하시고요.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잡고 슬슬슬 움직이면 줄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줄이 따라다니는 곳에 엄마손 약국이라는 약국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성동구청에서 약국까지의 거리가 나옵니다. 총 거리는 333.2m, 도보 4분, 자전거 1분. 자, 332, 4분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키보드에 이스케이프 C를 누르면 요게 사라진대요. 자, ESC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자, 지우기 눌러볼게요. 지우기.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거리라는 걸 눌러서 여기 성동구청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면 비트플렉스 약국이라는 곳에다 클릭.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자, 요거를 먼저 클릭하고, 자, 성동구청 클릭하고, 세 번째는 내가 거리를 재고 싶은 약국을 하나 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52.3m, 6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지도상에서는 이 거리나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막상 걸어서 이렇게 자를 재보면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서 대략적인 게 아니라 정밀한 거리 측정까지 네이버 지도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리를 이스케이프 C를 눌러서 취소하시거나 여기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지우기를 누르면 자는 취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이제 성동구청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는 금호 23 가동주민센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 주변에 서비스를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도가 금호 23 가동 주변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 홈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먼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울게요. X. 자, 입력하세요. 금호 2, 3 가동 한 칸 띄고 주민센터. 제가 지금 다니는 또 교육장이 금호 23 가동 주민센터더라. 자, 요거 써보세요. 금호 2, 3 가동 주민센터. 자,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지금 제가 입력한 키워드가 조금 달라도요, 유사하게 찾아줘야. 여기 있네, 요거. 자, 일단은 요거 한 번만 눌러볼게요. 검색한 주민센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지도상에는, 여기가 주민센터예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크게 나타나게 하려면 요거를 닫지 마시고 요거를 잠시 접어 놓을까요? 요거 접기 버튼이에요. 접기만 할게요. 자, 살짝 접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금호 23 가동 주민센터가 나오고요. 제가 아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더하기 눌러서 주민센터가, 너무 누르면 주변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요 정도에서, 자, 여기 주민 23 가동 주민센터와 금호 여기 보이는 곳까지 좀 확대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성동구청에서 이제 금호 23 가동 주민센터 주변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금호 23 가동 주민센터 근처에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고 싶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약국을 찾고 싶다거나 그러시면 이렇게 지도를 먼저 검색해서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하고, 제가 이렇게 좌우로 끌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센터에 갖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음식점, 그쵸? 아니면 마트, 편의점, 여기 더보기에는 약국, 그쵸? 병원, 헤어샵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중에서 나는 은행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은행. 자, 은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점 3개 버튼 눌러서 은행. 이 주변에 은행이 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 은행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금호 이상가동 주민센터 근처에 지금 은행을 검색했더니 은행이 잘 안 보여요. 화면상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여기 보면은 금호 새마을 금고 본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은행 ATM 청구점이 보이고 그렇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씩 눌러보면 표시가 잘 이 지도상에서 안 될 뿐더러 아까 우리가 금호 23가동 주민센터가 제가 어딘지 금방 까먹었어.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시 접어놓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기존의 거 지우고 금호 23 가동 주민센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민센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대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요렇게 놓고 쓸게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아까 주변 서비스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요 위치가 어딘지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여기가 지금 금호 이산가동 주민센터예요.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주변에 금옥소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옛날 순댓국이 있는 여기가 지금 주민센터라고 기억하시고, 요거 잠깐 요거 접어놓고, 자, 그리고 주변에 아까 은행을 했더니 큰 은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는 카페가 뭐가 있냐. 자, 카페 누르면 화면이 좀 달라지니까 잘 보세요. 카페. 자, 카페를 누르기 전에 보세요. 현 지도에서 검색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현재 보고 있는 서비스에서 이 카페를 찾아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 지도에서 검색을 눌러 볼게요. 자, 현 지도에서 검색 눌렀어요. 자, 그럼 여기 주민 23가동 주민센터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 한 번만 다시 눌러 볼게요. 카페. 자, 카페를 눌렀더니 여기 현 지도에서 검색을 눌렀더니 금호 이산가동 주민센터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무인 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하나 또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자, 뭐 이거는 뭐 보나마나 뭐가 가깝다라는 건 다 알고는 있겠네. 딱 눈으로 보겠네. 그래도 거리 재는 거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거리라고 하는 거리를 눌러놓고 클릭하고, 자, 그리고 여기 금호 이성가동 클릭. 그 다음 여기 가볼게요. 침착하고 느린 손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거기를 한번 클릭. 자, 그러면 대충 85km 정도 되고요. 걸어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멀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잴 수 있고요. 이스케이프 C, 키보드 왼쪽에 ESC를 눌러서 화면을 취소하고 여기 지우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거리 재는 거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침착하고 느린 손이라는 카페에 가만히 마우스 올리면 도움말이 나와요. 여기 요런 식으로 제가 조금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가만히 갖다 놓으면 현재 네이버 지도에서는 여기는 베이커리를 파는 그런 카페인가 봐요. 뭐 빵 위주로 파는지 커피도 파는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상에서는 거리를 재는 것도 있다라고 거리 재는 서비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호 이송가동 주민센터에서 5호선 그 신금호역 5호선까지 5번 출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그런 게 궁금하면 아까처럼 거리 눌러서 금호역 클릭하고 저기 5번 출구 클릭하면 걸어서 2분 거리다 이렇게 나오네요. 걸어서 2분이 더 될 텐데 2분 정도 되나 보죠? 예, 2분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스케이프 C 누르고 지우기 누르고, 자, 요런 서비스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금호 이산가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데, 자, 여기 주변에서요, 반경, 뭐, 500m 반경에는 커피 전문점이 있을까? 아니면 1km 반경에는 어떤 상호가 있을까? 그런 그 반경을 기준으로 한번 장소를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죠. 아이고, 왼쪽 요거 메뉴를 가면은 반경이라는 서비스가 여기 있어요. 반경. 자, 이 반경은 어느 지도를 중심으로 반경 몇 미터 내외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반경을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반경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반경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움직이면 뭐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동그란 게. 자, 그럼 여기에 금호 23가동 주민센터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고,
내가 이 클릭한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클릭한 23 가동주민센터의 반경 몇 킬로미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쭉쭉쭉 가면은 자 이렇게 쭉쭉 가면은 총 반경 몇 킬로미터라는 게 나와서 100m 기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m. 자 그러면 총 반경을 보고 100m쯤에 멈춰 볼게요. 자 대략 100이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반경이라고 하는 100m 기준에 지금 요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시설물이라던가 상호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재 반경 1m 안에 뭐 약국은 있을까? 아니면 1m 안에 부동산이 몇 개야?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런 반경이라는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경이 눌러진 상태에서 더 가도 돼요. 이제 뭐 150m에다 클릭하면 150m 반경에는 뭐 150까지 한번 멈춰볼게요. 클릭. 이런 식으로 반경 몇 미터, 반경 몇 미터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ESC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ESC를 누르면 제가 반경 100m와 반경 150m라고 하는 거리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고요. 제가 여기 아까 카페라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카페라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이 100m 안에 있는 카페가 하나, 두 개, 대략 3개, 4개의 커피숍이 있구나.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다 제가 카페라고 쳤기 때문에, 카페라고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반경 150m의 카페는 여기 보면, 뭐, 화채꽃 성동점, 이디야 커피 전문점, 아지트 카페, 그리고 여기 보면 카이로스, 뭐, 요런 식으로, 150m 안에 카페가 이렇게 많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호 주민센터 주변에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무작정 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차리려고 하는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에 몇 미터 안에 카페를 검색하면 너무 카페가 많은 골목에다 카페를 차리면 좀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요걸로 미리 검색을 하면 뭐 반경 몇 미터에 미용실이 몇 개냐 그러면 너무 많아. 아 그럼 그 자리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지도 서비스에는 반경이라고 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카페를 고만 찾고 내가 금호 이산가동 주민센터 100m 안에 치킨 가게. 그래서 여기다가 카페라고 하지 말고 치킨 이렇게 써보자라는 거예요. 치킨. 야, 치킨이라고 썼더니요. 지금 100m 안에는 여기 찜닭치킨 하나 이런 식으로 치킨점이 더 많네요. 카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 골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니야 치킨 골목이라고도 할 수 있나 봐요. 한 집 걸러 치킨집이 하나씩 있네요. 골라 먹는 재미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왼쪽에 보시면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조금 더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반경이라고 하는 거를 지우기 한번 누르고 또 한번 지우기 한번 눌러서 이 반경 서비스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화면 요 왼쪽에 가시면은 우리가 반경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보시면 거기 위쪽에 보면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글씨가 뭐냐면 지적 편집도라는 거예요. 지적 편집도. 자, 그 지적 편집도라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 지도상의 구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구역을 나누는데 어떻게 구역을 나눈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지번 경계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 군구 경계는 파선이고, 행정 동 경계는 점선이고, 요런 식으로, 예, 점선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를 구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개발지. 여기 보시면 개발하고 누르면, 여기 개발지에서 신도시 개발은 빨간 점선, 택지 개발 지구는 여기는 뭐 색깔마다 점선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여기를 보면 개발이라고 했을 때 점선의 색깔이 범위가 좀 커서 그런데 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축소를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점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 점선이요, 색깔이 너무 얇아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기가 신도시로 이게 빨간 박스로 쳐놓은 것 같기도 해요. 구역을 그렇게 나눠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아니면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1종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적 편집도를 잘 활용하거나 뭐 부동산이나 땅이나 이런 개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땅을 산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지도상에서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땅의 어떤 구역 같은 거를 확인해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에 바로 밑에는 거리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편집도라는 걸 체크를 좀 다시 눌러서 해제를 해주세요. 그럼 일반 지도가 나옵니다. 일반 지도. 자, 그리고 여기에 거리뷰라고 하는 서비스를 눌러볼 건데, 이 거리뷰라는 서비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요거는 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거리뷰 설정을 새로운 미니 거리뷰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전 거리뷰로 시작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뭐 이전 걸로 한번 볼까요? 이전 거 먼저 이전 거리뷰 하고 눌러서 저장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도가 다시 업데이트 되기 전에 거리뷰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거리뷰라는 거는 이게 뭐가 따라다녀요. 헬멧 같은 게 막 따라다니거든요. 자, 이 헬멧 같은 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그 거리를 이 헬멧처럼 생긴 아이콘으로 눌러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금옥소공원 주변에 이산가동 주민센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요 큰 거리를 한번 제가 그러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헬멧처럼 생긴 거를 거리뷰를 눌러서 이 헬멧처럼 생긴 것을 이 금옥소공원 쪽에 있는 요 앞쪽에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내가 클릭한 그 주변의 거리뷰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설명 나오시는 거는 여기 다시 보지 않음이라는 걸 눌러서 일단 닫아볼게요. X. 자, 이게 바로 아까 주민센터에 거리뷰라는 곳을 클릭했을 때 제가 이 거리를 클릭했나 봐요. 지도상에서 봤을 때랑 실질적인 그 도로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현재 보고 있는 거리의 풍경을, 자, 이 지도상에서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2024년 6월 달에 최신 촬영한 영상인가 봐요. 자, 그리고 제가 갑자기 또 그게 없어졌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거리뷰를 찍어서 여기에 금옥소고 요쪽에다 클릭 한번 해보고, 자, 거리뷰가 나오면 요게 이제 화면이에요. 요거는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요 360도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틀 때도. 자, 지금 제가 화면을 제어하면서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어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얘가 어디야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를 이 지도상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보면 헬멧처럼 생긴 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바라보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 지도상에서 이 거리뷰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이쪽에서 실시간이 아니라 24년 6월에 촬영한 영상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자, 드래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가야 우리가 그 23가동 교육장이 나오느냐 보니까 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했어요, 제가. 이렇게 또 돌려볼게요. 이렇게. 자, 돌렸더니 바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것 같아.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주민센터가 보이죠. 그래서 좀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럼 갑자기 화면이 이동이 되죠.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돌리면 바로 여기가 금호 이상가동 주민센터다 하고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촬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가 정확하고요. 건물 외관도 현재와 거의 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마다 촬영한 이런 최신 건물의 상황, 도로의 상황을 주변의 상황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낯선 곳을 갈 때는 미리 그냥 주소만 그냥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시뮬레이션 하듯이 내가 방문해야 될 건물의 상태나 그 도로 상황,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건물의 외관 모습, 저는 그런 걸 먼저 보고 처음 방문하는 곳은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막상 가도요 주소만 가져가면 여긴지 저긴지 헛갈려요. 근데 이렇게 딱 비슷한 건물을 보면 내가 봤던 건물이 맞구나 하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거리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뷰를 좀 닫아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키보드에서 ESC라는 키보드 눌러주면 거리뷰 봤던 장면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는 여전히 거리뷰라는 게 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눌러져 있으면 계속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요 헬멧처럼 생긴 게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리뷰 그만할래요 라고 하면 이 거리뷰라는 서비스를 눌러서 체크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그 주민센터 올 때 이쪽을 한 번도 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지도상에서 거리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를 검색해 놓고 그 주변의 도로를 아마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알면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번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지도는 일반 지도예요. 일반 지도. 근데 일반 지도는 지금 보고 있는 지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위성 지도라는 게 있어서 위성 지도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위성에서 촬영한 지도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면 인터넷이 좀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금호 이상가동 주민센터가 지금 갑자기 위성 지도로 보이면서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자, 어디냐면 크게 보이진 않아요. 못 찾겠으면 여기다 검색하는 게 빨라요. 그냥 금호 이상가동 교육 그 주민센터를 지우고 금호 23가동 아이고. 자,
자, 금호 23 가동 주민센터.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이고야, 지도가 다시 축소가 되면서 자, 눈에는 보여요. 여기 보여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요거 도화기. 자, 여기 있네, 여기. 자, 이렇게.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확대하고 확대하면 요게 이제 주민센터고요. 근데 좀 실질적으로 제가 갔던 거랑 뭐가 이렇게 위성 촬영한 거는 잘 어려워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요 건물인 것 같은데 요쪽은 앞으로 도로가 있나요? 그러면 도로가 있지 않고 여기 공원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위성에서 보는 지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쪽이구나. 요쪽이 지금 금호 이렇게 아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거리뷰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 요 방향으로 여기서 지금 아까 거리뷰에서 건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공원이 있다는 소리군요. 저는 여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 앞에서만 이런 식으로 제가 교육장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위성지도라고 얘기하고요. 지형지도라고 하는 거는 그 땅의 높낮이를 지형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도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지형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지형 지도로 보면 되는데 축소해서 보시는 게 낫죠. 지형 지도로 보려면. 자, 이렇게 축소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축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땅의 형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은 약간 산지 쪽, 산 쪽, 산 높은 쪽. 그다음에 이쪽에는 거의 평지 쪽. 이쪽이나 이쪽에는 산이 있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형, 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 지도 많이 보니까 일반 지도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뷰를 보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잘 연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집 주소를 검색하면 우리 집도 여기 지도에서 나올까? 아니면 우리 집의 주변의 거리뷰를 누르면 우리 집도 보일까?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들의 집 주소를 직접 쓰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로명 아시잖아요. 무슨 노 몇 길. 그럼 여기에 그게 나타나고요. 예, 도로명을 거리뷰로 주변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한 예로 성동구청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지우고 성동구청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성동구청을 지도상에 나타나게 한 다음에 자 성동구청이 나타나면은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성동구청이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확대. 자, 이쪽이 성동구청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거리뷰를 눌러 볼게요. 거리뷰. 자, 거리뷰를 누르면 여기에 성동구청 주변에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다 클릭하셔야 돼요. 거리에서 촬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멧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성동구청 쪽에 요 앞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클릭하시면 그 클릭한 주변에 사진으로 촬영한 장면을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런 지도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지도상에서 봤을 때 성동구청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리뷰는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성동구청을 보려면 이 지도를 이렇게 3대 돌려야 돼.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자, 이렇게 돌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돌리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쪽 성동구청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봐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쪽일 거예요. 이쪽이 아닐 거예요.
아파트 쪽. 여기서도 지금 지도가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고만 봐야지 그러시면 지도를 움직이는 방법은요. 자, 이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도로를 나타나게 하고요. 저 앞쪽을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놓고 클릭하시면 화면이 움직여요. 클릭하면 이동이 돼요. 조금 느려서 그래.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여기도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클릭도.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제가 성동구청 주변을 주변의 도로를 탐색하고 있고요. 요거는 작년 10월 달에 촬영된 3D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거리뷰도 확인하시고 ESC 눌러도 되고 여기 X자 있어요. 요거 눌러서 닫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는 내 주변에 어떤 반경 미터에 뭐 가게가 몇 개 있는지, 주변에 가까운 편의점은 어디 있는지, 약국은 어디 있는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성동구청이라고 하는 구청을 검색한 상태에서 요 위쪽에 테마라는 게 있어요. 테마. 자, 테마 서비스는 뭐가 있나 볼게요. 자, 테마 서비스를 눌러서 클릭하시면 여기에는 성동구청 주변에 교통 상황, CCTV, 자전거 도로, 등산로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통 정보를 누른다. 자, 테마를 눌러서 교통 정보를 누른다. 그러면 지금 이 교통 정보는 이 도로에 초록 색깔 선과 빨간 색깔 도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주황 색깔 도로 등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빨간 거는 막힌다, 노란색은 정체다, 연두색은 원활하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미리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에서도 다 안내가 되긴 하겠지만 멀찌감치 지도상에서 내가 어느 고속도로가 막히는지, 이쪽 고속도로가 막히는지를 뭐 티맵이나 이런 걸로 안내는 해주지만 내가 지도상에서도 교통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네이버 지도에는 테마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는 CCTV도 있어요. 자, 그럼 교통 정보는 끄고 한번 눌러 다시 끄고 CCTV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성동구청 주변에는 CCTV가 확인이 잘 안 되네요. 눈으로는. 그래서 아마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네이버에서 공개가 안 되는 CCTV가 있고 공개가 되는 CCTV가 있어요. 주로 CCTV는요 고속도로의 CCTV는 공개가 돼요. 근데 이런 뭐 관공서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골목이나 이런 데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CCTV를 보기 위해서 여기 성동구청이라고 검색하지 말고 저희 아마 그 서울에 가장 막히는 반포대교나 뭐 요런데, 아니면 뭐 잠원 IC라던가 그런 데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성동구청 지우고 뭐 올림픽대로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 외곽 순환도로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교과서에는 잠원 IC를 한번 보래요. 그래서 여기다 잠원 영어로 IC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잠원 IC. 자, 잠원 IC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테마를 가서 이미 아까 우리가 CCTV가 눌러져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교통정보까지 눌러져 있다면 그 두 개의 테마가 겹쳐지는 거죠. 도로가 어디가 막히는지 원활한지. 자, 뭐 교통정보 필요 없다면 해제하시고 CCTV만 눌러볼게요. 자, CCTV를 눌러놓으면
현재 제가 잠원 IC라고 검색을 했더니 그 잠원 IC라고 하는 곳이 요쪽이래, 요쪽. 여기래요. 자, 여기 근방에 CCTV가 요거 하나가 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노년역에 하나 CCTV가 있고 신사역에 CCTV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잠원 IC 앞에는 그 IC CCTV 경부고속도로 있는 거 그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CCTV는 실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실시간 영상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녹화된 게 아닙니다. 자, 요거 닫아볼게요. 자, 지금의 신논역 사거리에 CCTV 하나 눌러볼게요. 강남대로 논현역입니다. CCTV가 있었는데, 예. 요렇게 지금 신논역 거기에 CCTV입니다. 여기에. 자, 되셨죠? 자, X.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리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범인을 검거하는 율도 많죠. 뭐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CCTV에 그 영상이 잡혀 있어서 뭐 범인을 잡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CCTV가 없는 지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외곽지대에서 나는 사고는 불행히도 뭐 범인 찾기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CCTV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이 테마라는 곳에 CCTV 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걸 눌러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상에 그건 안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 눌러서 자전거 도로 검색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자전거 타고 하이킹 많이 하시는데 시내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자전거 도를 딱 누르면 여기서 점선으로 보이는 게 다 자전거 도로인가 봐요. 쭉쭉쭉 여기도 쭉 이렇게 자전거 도로.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번 교과서 인터넷 활용반에서는요. 지금 제가 주로 요 왼쪽에 있는 이 지도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런 사용 방법과 그 다음에 이 검색한 주변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드렸고요. 여기에서 길을 찾는다거나 버스 노선도를 찾는다거나 지하철 노선도를 검색한다라거나 하는 것은 요번 단어에서는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더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넷 활용해 보면 키오스크 활용반이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또 있어요. 저희가 더 고급반이겠죠. 자, 그 고급반에 들어가서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진도를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두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6단원을 설명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방법, 뭐 구독하는 방법, 구독 취소하는 방법, 뭐 재생 속도를 2배로 하는 방법 등등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글 계정 때문에 재생 목록에 추가 뭐 이런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찬찬히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한번 닫고 구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에 열려져 있는 네이버 지도 요거 닫고요. 네이버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자, 이 네이버에다가 제가 구글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 자, 네이버의 회원 가입도 아직 저희는 못했는데 구글은 이미 스마트폰에 계정이 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계정은 누구나가 다 하나씩 갖고는 있는데 비밀번호를 잘 모른다 그러시면 그 비밀번호를 다시 재발급을 해서 새로 비밀번호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양한 서비스를 하려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6단원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 더 한다 생각하시고 구글 서비스로 와주세요. 자,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잠시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구글 서비스에 오시면 저는 지금 구글 서비스가 로그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로그아웃을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이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서비스에다가 이제 로그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여기서 본인의 계정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집이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로그인했던 나의 이메일 계정은 나오지만 비밀번호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요, 기존에 가입했던 이 계정을 말고 다른 계정을 한번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거를 한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누구나 다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는 구글 계정이 다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구글 계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열어주세요. 컴퓨터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맨 위에 상태를 표시하신 상태 표시를 끌어내리세요. 여기 현재 몇 시냐, 배터리가 몇 %냐라고 하는 곳을 끌어내리세요. 그리고 환경 설정을 누르세요. 스마트폰 환경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려서 스마트폰의 계정을 관리하는 계정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계정 및 백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핸드폰의 버전에 따라 계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 핸드폰도 있습니다. 계정 이렇게 나와 있는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계정이라는 말만 있으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터치해 주세요. 자, 터치하시고 거기 보시면은 계정 관리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거 한번 또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선생님들의 구글 계정이 보일 거예요. 자, 이 구글 계정이라는 이 구글 계정이 원래는 기본 하나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구글 계정을 2개 쓰니까 2개가 등록돼 있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이 구글 계정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 있는 분도 있고 2개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치만 저처럼 어떤 특별한 업무적인 이유가 아니면 구글 계정은 기본으로 등록한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셔도 기존 계정을 그대로 연동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본인의 구글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구글 계정을 제가 이제 요거 기존에 등록했던 거 요거 요 계정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저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뭐를 써야 되냐면 아까 스마트폰의 계정에서 내가 만든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이 계정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보고 여기다 입력하세요. 자, 선생님들의 계정입니다. 제 거 쓰는 게 아니라 본인 구글 계정입니다. 자, 구글에다가 로그인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만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 gmail.com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구글 계정에다 로그인 할 때는 아이디만 쓰고 이제 다음을 누를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그인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그 비밀번호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메일을 잊으셨나요? 요걸 눌러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을 잊으셨나가 아니라 이메일 아이디는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다음을 누른 다음에 하셔야 되겠죠. 다시 아이디 정확하게 입력했고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창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자, 그러므로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계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종이와 볼펜 옆에다 놓으시고요. 자, 지금부터 나의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새로 찾아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기다려 주세요. 자, 비밀번호 찾기를 터치. 자, 근데 보세요.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 지금 본인 인증 메시지를 보낼 건데 이걸로 해라 나와요. 그럼 핸드폰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자, 예, 맞습니다. 이거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에서는 본인을 인증하는 방법을 이거 하나만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아래쪽에 다른 방법 시도라는 걸 누르면 저도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방법을 눌렀더니 제가 가입했던 그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코드를 보낼 테니 코드를 입력해라 나와요. 근데 나 이거 몰라. 잘 몰라. 그럼 다른 방법 시도. 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인증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게 괜찮다고 하면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래요. 비밀번호 찾기 위해서 인증 코드를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저 이 방법 선택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증 방법을 내가 그 상황에 맞게끔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인증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아니요를 누른 맨 첫 번째 방법이 좋았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증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저는 문자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문자 메시지. 그러면 구글에서 제 핸드폰을 문자가 옵니다. 자, 국제 문자가 와요. 자, 왔습니다. 숫자가 구글에서 왔어요. 코드가 G 다음에 하나, 둘, 6글자네요. 자, 6글자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 코드를 정확하게 맞히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지금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비밀번호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럼 여기 보세요. 비밀번호 업데이트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눌러서 비밀번호를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한 번, 두 번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 8글자 이상이 돼야 되고 영문 기준으로 8글자라고 하니까 영문 기준으로 숫자 포함해서 8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세요. 네, 이거기다 쓰고 까먹으면 안 되니까 빨리 종이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잠깐 바꾸고 올게요. 자, 비밀번호는요, 점으로 찍혀요. 자, 점으로 찍혔는데 내가 쓴 문자가 정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밀번호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누르려고 했던 문자나 숫자가 눌렀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이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 한 번 더 써주시고 저장하고 누르시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메일 계정은 핸드폰에서 본 그 이메일에
지금 만든 비밀번호가 이제 한 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꼭 종이에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번호고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스스로가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꼭 메모하시고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저 똑같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눌렀어요. 자, 저는 여기랑 여기랑 일치해요. 요거 눌러서 봤더니, 그러면 비밀번호 저장하고 누르면 드디어 나의 비밀번호를 내가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정보가 나오시면은요, 여기에 일단 여기 계속 버튼이 있어서 계속을 눌러 놓고, 자, 그리고 여기 로그인 버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의 스마트폰에서 구글 계정 확인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좀 건너뛸게요. 자동 로그인 됐네요. 로그인 됐네요. 여기 본인의 프로필이 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로그인을 해서 그냥 닫으시면 안 돼요. 창을 꼭 여기를 눌러서 로그 아웃을 하셔야 된다. 여기 프로필을 눌러서 로그 아웃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구글은 자동 로그 아웃이 안 돼요. 그러므로 꼭 로그 아웃을 하시고 컴퓨터를 종료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로그인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까 핸드폰에서 내가 확인했던 환경 설정의 계정에서 확인했던 계정 입력하고, 그쵸? 자, 다음.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통해서 바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놓고 다음 누르면 바로 로그인 성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로그 아웃하고 다시 로그인하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제가 지난 6단원의 유튜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로그인만 하시면 여기 선생님들이 보고 싶은 여기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가시면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재생하고 재생 목록에 추가한다던가 이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까지, 로그 아웃을 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 5분 쉬고 나머지 과정을 진도 나가도록 자리에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시 일어나셔서 5분 쉬시고 5분 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의 휴식을 좀 하고요. 다음 수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보시는 영상 따라오시면서 하기 조금 바쁘시면 멈춰놓고 나중에 또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오늘 보시는 영상들 정리할 것들 하시면서 따라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내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성공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지만 로그인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리가 구글에 로그인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글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사실은 요 앱스라는 버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 로그인만 해놓으면 앱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나의 유튜브 개인 저장 공간을 무료로 15기가 쓸 수도 있고요. 또 유튜브를 내가 원하는 어떤 영상만 골라 담아서 나중에 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여기 보면 번역 서비스도 있고요. 또 본인의 어떤 그 소식을 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우리한테 무료로 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유튜브 수업을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 앱스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로 갈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스마트폰에만 유튜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컴퓨터는 구글 아이디를 비밀번호를 몰라서 로그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컴퓨터 구글에다 이렇게 로그인을 해놓고 지금 제가 이제 추천할 만한 서비스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끔씩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다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에 좋은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가 안 좋았을 때 뭐 운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검색 많이 하면 나중에 그거 다시 보고 싶을 때 참 다시 보고 싶지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 놓고 요 편리한 서비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커서를 눌러 놓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그 고혈압에 좋은 음식 아니면 고혈압에 좋은 운동 뭐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다 눌러 놓고 자, 고혈압에 좋은 뭐 운동 아니면 무릎 관절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건강과 여행과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텐데 검색어를 쓰고 엔터를 치면 유튜브에는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내용을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영상인지, 과연 이 영상 속의 인물은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의인지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언론인이 하는 얘기와 의사면 의사, 변호사면 변호사, 그 담당 전문가가 말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판단하고 제가 여기서 어머 좋은 게 있어. 나는 이거 나중에 보고 싶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영상 아무거나 내가 요거 너무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영상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자, 제가 요거는 광고 건너뛰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영상을 골랐는데 내가 지금 얘를 봤는데 나중에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거를 뭐 구독을 누른다거나 여기서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구글에 로그인만 하면은요 여기에 점점점 더보기 서비스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저장이란 서비스가 있어요. 저장. 요 점점점 더보기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자, 근데 이 저장 서비스는 핸드폰에 그러니까 PC에다 다운을 받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유튜브에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나중에 모아놨다가 다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재생 목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새 재생 목록을 눌러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그냥 건강정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건강정보라고 눌러놓고 여기 보시면 비공개를 하면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요. 그냥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공개를 할 겁니다. 자, 비공개 버튼을 눌러놓고 공동 작업은 하지 마세요. 자,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하나 저장됐습니다. 자, 근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럼 그 동영상 하나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동영상의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점점 더보기를 안 눌러도 저장이라는 게 아예 보이네요. 자, 요 저장입니다. 자, 점점 더보기를 누르면 거기 신고가 있고 저장은 바깥에 나와 있네요. 자, 저장. 자, 그 저장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건강정보라는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 필요 없겠죠? 그냥 요거만 눌러주면 되겠죠? 건강정보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동영상도 건강정보라는 곳에 얘가 분류가 돼 있어요. 자, 저장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정보라는 재생 목록에다 모아놓고 나중에 쉽게 또 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핸드폰, PC에 저장한다 소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다운로드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를 눌러볼게요. 자, 얘를 눌러보고 자,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에 봤던 내가 건강정보 영상 있었는데 그거 내가 재생 목록에 저장해놨는데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돼요. 나의 구글 계정에다가. 자, 로그인을 하고 유튜브에 왔어요. 자, 유튜브에 어떻게 오냐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려요. 자, 구글에서 로그인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한 거예요.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리고 요 앱스 아이콘 눌러서 자, 요렇게 유튜브 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유튜브에 와서 또 여기다 검색하지 마세요. 왜냐, 검색한다고 내가 전에 그 봤던 영상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유튜브 왼쪽에 있는 요 목록이 바로 나의 로그인된 나의 정보로 인해서 내가 사용한 유튜브에 대한 자료들이 여기 다 있어요. 내가 구독해 놓은 채널들, 또 내가 시청했던 시청 기록들, 내가 재생 목록에 분류해 놨던 재생 목록들 여기다 있단 소리예요. 이게 구글 계정에 로그인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누르면 이 재생 목록에 아까 제가 건강정보라는 재생 목록을 눌렀기 때문에 건강정보를 이렇게 클릭만 하면 거기에 모아놨던 영상들을 이렇게 더 쉽게 내가 모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요거 다 본 다음에 요거 또 보고 이렇게 건강정보라는 재생 목록을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내가 요거 너무 유용한 동영상이야. 요거 나중에 또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다 모아놓을 수 없을까? 저장할 수 없을까? 그러는데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은 안 돼요. 파일로 저장이 아니라 내 구글 계정에 유튜브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다 따로 이렇게 분류하셔서 그거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한다. 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계정을 이용하면 이제는 유튜브도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모아보고 골라보고 따로 분류해서 저장해 놓고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계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요 기회를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양의 유튜브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난 6회차에 배운 내용 외에도 이렇게 구글 계정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재생 목록이라는 것에 저장해 놓는 방법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요, 뭐, 추가적으로 내용으로 뭐 공부할 건 참 많죠. 많은데, 네, 요렇게 내용을 6단원을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대면 교육장이 아니고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수업을 하니까 대면 교육보다 진도를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면보다는 온라인에서 영상을 또 볼 수 있는 횟수나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조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20분의 시간을 좀 더 주시고 함께 공부를 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몇 단원을 보시냐면 한 번에 다 보기 힘들면 이거 나눠서 보세요. 딱 나눠서 딱 세 번으로 쪼개서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배우려는 내용은 교과서의 그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요거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용이 좀 뜬금없이 이렇게 단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여기에 QR코드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 QR코드라는 것도 한번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요걸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교과서는 133쪽입니다. 자, 133쪽 QR코드 생성하기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QR코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QR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텍스트와 사진과 아니면 뭐 어떤 URL, 인터넷 주소 이런 것들을 문자로 눈으로 보는 방법 말고도요. 종이에 인쇄하는 방법 말고요. QR코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입력한 텍스트 이미지를 코드화 시켜서 그 QR코드 속에 그 정보를 다 모두 다 함축적으로 넣어 놓는 그런 방법이 QR코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를 텍스트로 다 길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QR코드 속에 다양한 정보를 코드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너무 많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QR코드 생성기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네이버로 와주세요. 자, QR코드 생성기는 제가 135쪽의 내용을 좀 건너뛸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을 좀 건너뛰고 135쪽으로 나왔습니다. 책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나가기에는 한 달 과정이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요번 달은 이렇게 좀 쪼개서 요번 135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코드 생성기. 자, 그러면 QR코드라는 걸 일단은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QR코드라고 써볼게요. 자, QR코드라고 쓰고 이렇게 화면을 내려가면 여기 한참 밑으로 가면 네이버 QR코드라는 게 보일 거예요. 네이버 QR코드. 자, 보이십니까? 클릭.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QR코드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수업 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QR코드 보여드리고 많이들 했는데 그래도 QR 스캔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QR을 직접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 QR코드라는 사이트에 오셔서요. 코드 생성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코드를 생성하려면 선생님들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시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네이버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서 회원 가입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QR코드 회원 가입은 조금 제가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가입은 생략하고 QR코드라는 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아니죠.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QR코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영상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요. 뭐 교육장에 와서 회원 가입하는 걸 도와드릴 수는 있죠. 반대로. 그래서 일단 영상을 보고 나중에라도 QR코드 만드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학습하시면 되겠죠. 자, QR코드라는 것은 이 QR코드를 이렇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QR코드는 그냥 점과 선과 뭐 이런 걸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 QR코드 종류가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요거 샘플이에요. 요거 기본형이라고 하는 샘플에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자, 요거 하나 있고,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뭐 모양에 따라서 생긴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이 QR코드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화된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이 기본형에다가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우리 선생님들 그 컴퓨터 교육장에 보면 뭐 플러스 친구하는 QR코드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설문조사하는 QR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터넷 어떤 특정한 주소를 QR코드 하는 그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기본형이라고 하는 이 기본형 QR코드의 모양은 뭐 각자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요게 이뻐가지고 요런 스타일이 예뻐서 저는 원형 스타일의 QR코드를 누를게요. 자, 그리고 이 원형이라는 QR코드의 스타일의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미리 보여지는 거 보면서 하세요. 자,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 QR코드 중앙에다가 로고를 삽입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어떤 QR코드를 만들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저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그 동영상, 학습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만약에 구독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채널을 오기가 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링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채널 로고에 여기 QR코드에다가 저의 프로필 사진을 로고처럼 집어넣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로고가 있어서 저는 로고 사용을 눌러놓고 파일을 첨부할 건데 제 컴퓨터에는 보세요. 크기가 53 곱하기 53 픽셀이 돼야 돼요. 되게 조그만 거여야 돼. 용량이 크면 안 돼요. 이미지가 아주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여기 보면 PNG, JPG 뭐 이런 종류만 가능하다라고 나오거든요. 53 픽셀이에요. 엄청 작은 픽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파일 첨부를 제가 눌러 볼게요. 자, 선생님들은 로고 사용 안함 눌러주세요. 로고 사용 안함을 눌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자, 요거 하나 눌러 볼게요. 요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제 로고가 하나 있어요. 캐리커처 뭐 요런 거. 자, 그거를 넣으니까 이 QR코드에 요게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넣느냐 마느냐는 거지 QR코드에 꼭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안 함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문구는요. QR코드 밑에다가 문구를 넣을 건데 문구는 좀 넣을 거예요. 자, 뭐냐면 제 유튜브 동영상 학습 채널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자, 온라인 보강 학습.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온라인 보강 학습. 자, 근데 글자가 위로 올라갔네요. 위도 좋고 아니면 아래도 좋고 방향을 하나 고르세요. 저는 뭐 아래다 놓을까요, 그러면? 자, 아래쪽으로. 자, 그리고 이 온라인 보강 학습이라는 글자 색깔을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데 뭐 검정 괜찮아요. 검정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진한 파랑도 좋고요. 빨강도 좋고요. 자, 그리고 다음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려는 그 원형 세탈의 기본형에다가 단순히 로고만 집어넣지 말고 저의 유튜브 채널 주소를 넣어야만 사람들이 QR 스캔을 하면 그거를 바로 QR만 누르면 바로 제 그 주소가 나오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저는 그 QR에다 링크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제 URL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를 눌러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링크된 주소의 제목을 써볼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페이지 제목은 뭐냐면 제 채널의 이름이 컴딱지 채널이라고 해요. 만약에 선생님들은 채널이 없으시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그러면 이 연습을 어떤 걸로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 채널을 QR코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QR코드 속에 성동구청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기다가 성동구청 하실 거면 성동구청 홈페이지라고 쓰셔도 돼요. 아니면 본인의 뭐 블로그 이름을 쓰거나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본인 채널 이름 쓰세요. 자, 그리고 설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 채널이 무슨 채널이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써야 돼요. 왜 써야 되냐면 자, 2월 24일 자, 휴강으로 인한 온라인 보강 학습을 위한 채널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서 자, 등록하면 훨씬 낫겠죠. 자, 그렇다면 제 온라인 채널 주소를 여기다가 복사해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목과 함께.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은 채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성동구청을 썼으면 여기다 성동구청 주소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더하기에 새 탭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성동구청 QR코드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성동구청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클릭.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성동구청 홈페이지 요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전체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C를 같이 눌러야 돼요. 컨트롤 C 복사라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C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컨트롤. 자,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 C를 해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QR코드를 생성했던 탭이 여기 열려져 있어요.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링크라고 하는 곳 있으시죠?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뭐를 눌러야 되냐면 컨트롤 V 하고 눌러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한 컨트롤이라는 건 키보드 왼쪽에 맨 모서리에 컨트롤이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서 V예요. 자, 그러면 QR코드 속에, QR코드 속에 성동구청의 홈페이지 주소 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성동구청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동구청을 하면 안 되겠죠. 제 주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했습니다. 저도. 자, 복사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야 돼. 지우고. 성동구청은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럼 링크 첨부 꼭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QR코드 속에 이런 텍스트, 이런 주소가 다 거기에 코드화돼서 들어간다. 제가 제목도 쓸게요. 이 웹사이트. 자, 유튜브 컴딱지 채널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비공개 누르면 안 돼요. 비공개 누르면 안 보여요. QR코드 속의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비공개 절대 누르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는 더 화면을 내려오면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여기 QR코드 속에 저는 로고가 있어서 제 로고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 글씨도 하나 썼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점으로 된 이 점이 그냥 막 그려진 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거 요런 글씨 또 요런 그 링크 주소 자 이런 것들이 다 코드화 돼서 들어간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가요 만약에 공유를 해서 뭐 메일로 보내드린다거나 요거 저장을 누르면 네, 저장을 누르면 이거를 JPG로 해서 큰 사이즈로 저장을 하면 이거를 제가 그 문서에다가 다운받아서 프린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QR코드를 스캔해 정보를 읽어가지고 바로 이제 다운이 바로 됐죠. 자 만든 거 볼게요. 제가 어딨냐면 다 내려놓고 바탕화면에 여기 내 PC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야 돼요. 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다운로드에 이런 QR코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 탭에 가서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것도 버리고 제가 이것도 버리고 자 만약에 선생님들이 제가 화면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온라인 보강 학습할 수 있는 채널 유튜브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걸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 정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 코드화 돼서. 자 그러면 이런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에 있어요. 이 QR코드는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면 자 꼭 있어야 되는 기능이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야 돼요. 네이버 어플 없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설치하셔야 돼요. 다 무료니까 설치 기본으로 꼭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 앱을 열면은 바로 이
요 버튼이 어떤 거냐면 그린닷이라는 버튼이에요. 그린닷. 자, 그린닷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터치하시면 여기 터치한 곳에 여기 QR 바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QR 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만 대면은요. 요 위쪽에 보세요. 자, 요 위쪽에 이 QR 코드 속에 있는 이 정보를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주소를 잘못 집어넣었나 봐요. 제 채널이 나오지 않고 힐링 음악이 나오는 유튜브가 주소가 검색이 됐네요. 자, 그거 제가 좀 다시 만들게요. 자,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자, 아직 QR코드 생성한 게 종료가 안 됐어요. 여기 보면은 수정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 어떤 걸 수정해야 되냐면 URL 주소가 틀렸거든요. 다음 눌러서 자, 요 URL 링크 다음 눌러서 요게 틀렸어. 이게 왜 그게 됐는지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구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구글 계정이 이게 아니라 새로운 구글 계정이 있거든요. 자, 요거 로그아웃 하고요. 다시 제가 저의 그 컴딱지 채널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요쪽에 가서 하고 있을게요. 자, 지금 수정하는 화면에서 잠깐 멈춰 있을게요. 자, 아이디 썼고요. 비밀번호 입력할게요. 자, 유튜브 들어왔습니다. 자, 제 채널의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아까 성동구청에서 여기 요거 블럭 잡아서 컨트롤 C를 눌렀잖아요. 그것처럼 제 채널에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와서 요거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자, 아까 QR코드 생성하는 거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아니, 요 URL, 요 링크라는 거 아까 성동구청은 틀린 거잖아요. 요거 X 버튼 눌러 지우고, 자, 기존 건 지워야 돼요. 자, 여기다가 클릭해서 컨트롤 V를 누르고 링크 첨부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게 제대로 된 저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수정도 가능해요. 이게 다음. 자, 그리고 나서 수정한 것을 여기 보시면 코드 저장이라는 걸 눌러보도록 할게요. 코드 저장. 자, JPG의 가장 큰 사이즈로 저장. 자, 금방 됐대요. 요 폴더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버려야 돼. 잘못된 거예요. 자, 크게 확대해서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스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네이버. 자, 여기 QR 바코드. 아까 우리 그린닷 버튼이라고 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면, 그린닷 버튼은, 자, 여기 요 동그란 게 그린닷 버튼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그란 그린닷 버튼을 눌러서 자, QR 바코드를 터치해서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요거를 가만히 요 위에다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요 위쪽에 이 QR코드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 이거를 손으로 터치하셔야 돼요. 아이고. 터치. 자, 그러면 핸드폰에 바로 유튜브를 온라인 학습을 학습할 수 있는 저의 채널로 바로 오게 돼서요. 제가 동영상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바로 여기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올린 동영상을 영상을 여기 동영상에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기 보시면 동영상 말고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라이브. 자, 라이브라고 하는 이 그 위에 메뉴가 생겨서 자, 라이브라는 걸 누르면 그 라이브라는 곳에 제가 수업한 영상이 올라오거나 예, 동영상에서 찾아서 영상을 보시면 된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를 뭐 누구누구 사이트는 이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QR코드를 만들어서 그냥 뭐 배포를 한다거나 종이에 인쇄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그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정보가 바로 스마트폰에 연결되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글자나 인터넷 주소라던가 어떤 거 이미지도 가능해요. 이미지는 사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QR코드 속에요. 뭐 청첩장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기다 첨부하면은 보는 건 점으로 보이지만 QR코드를 갖다 대면 청첩장이 막 인쇄된 종이 청첩장이 스마트폰 화면에 바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QR코드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지금 제가 코드 생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기본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스킨형이라고 하는 이 QR코드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QR코드에다가 초대장을 이미지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이미지 만든 파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첨부를 하면 초대장의 QR코드를 읽으면 스마트폰에 초대장이 바로 뜨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와이파이라고 하는 QR코드는 현재 내가 있는 교육장에 그 아이디를 입력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딱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스캔만 하면 연결 가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바로 연결이 돼서 암호만 입력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QR코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본형이라고 하는 기본형 QR코드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다운받은 QR코드를 네이버에 이 그린닷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QR코드 스캔을 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핸드폰 종료할게요. 자, 이렇게 QR코드를 만들려면 네이버에 로그인이 돼야 된다는 게 좀 지금 선생님들이 막상 따라 하고 싶어도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회원 가격 오늘 제가 구글 계정과 찾는 거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구글 계정의 유튜브 서비스에 재생 목록 등록하는 거 정도는 꼭 영상을 보시고 네이버에 QR코드 만드는 서비스는 아이디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교육장 8회차에 가서 그 교육장에 방문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아이디가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이제 그걸 조금 변경해도 되는데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아이들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시는 교과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컴퓨터 기초를 입문하시고 인터넷을 바로 시작하고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의 그런 내용들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인터넷 활용도 저희가 단계별로 있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댁에서 늦게라도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온라인 보강 학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질문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저희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수업에 찾아뵙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4일 월요일은 휴강으로 수업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